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컨퍼런스 세션 1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는요, 해양레저, 제주관광의 오션 뉴딜 산업이라는 구호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CTV 제주방송 메인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오션 뉴딜 전략. 주제가 좀 어려울까요? 쉽게 패널들께서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확산 방지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들만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입니다. 그리고 연사 패널들 소개할 텐데요. 류인평 사단법인 관광경영학회 회장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발제 소재민 원광보건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잠시 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신상준 호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진 동서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성 경기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최재우 경기대학교 교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모두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재민 원광보건대학교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관광과 소재민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오션 뉴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박람회를 마련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사단법인 제주해양학회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해양 레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방안과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는데 해양 레저 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관광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션 뉴딜 전략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광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사회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과 여가 시간 증대로 인해서 관광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분석했듯이 지금의 관광은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스마트해지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관광객들은 본인이 원하는 관광을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는 활동 안에서 다양한 체험과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산업체나 여행사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생성한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해서 얻어내고 소비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광객들은 관광 참여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며 다양한 체험과 적극적인 참여를 선호하고 가족 단위, 개별 단위의 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변화는 참여와 체험이 동반되는 해양 레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을 보면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최초로 6조 원이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이 9.7%고요. 정부 예산 평균 인상률이 8.5%인 것을 보면 우리의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예산을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추진을 통해서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용 제고,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관광기구는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에서 해양관광은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OECD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산업의 가장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산업 중에 하나로 해양관광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관광기구가 미래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 중에 해변, 크루즈, 스포츠, 도서, 생태, 마지막 농어촌까지 10개의 트렌드 중에 6개가 해안이나 연안에서 활동되는 관광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0시간과 워라밸이 중심이 되면서 관광시장과 해양 레저 산업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해양 레저 수요는 580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서핑, 수중 레저, 카누, 카약 등과처럼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KTX나 고속도로의 개통, 그리고 해안 지역의 접근성도 개선이 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하는 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 7대 해양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 있고요. K-오션 루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텐츠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나항 개발, 무인도서 개발, 섬 관광 개발 등을 통해서 단순하게 관광 산업의 육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이나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부는 오션뉴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해양수산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인프라 뉴딜, 휴먼 뉴딜입니다. 해양수산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광산업도 마찬가지고 해양 레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그린 관광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인프라된 구축이나 휴먼 뉴딜 역시 관광산업과 해양 레저 산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해양 레저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오션 뉴딜 전략에 근간을 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속에서도 우리 해양 레저 산업은 아쉬운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3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연안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고요. 오히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해양 레저 관광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마을에 대한 고령화, 시설의 낙후, 또 해양 레저 산업이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소비자들은 언택트하고 스마트한 소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해양 레저 산업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해외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뉴질랜드의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국립공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핑이라는 테마에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넣으면서 당일 투어 상품이나 2박 3일, 3박 4일 같은 체류형 관광 상품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전 세계 관광객 누구든지 인터넷과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하고 정보를 획득하고 예약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다이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글로벌 박람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난파선 투어, 동굴 투어, 탐사 투어처럼 다양한 다이나믹한 상품들을 생산해내서 전 세계의 다이버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오션 뉴딜 정책에서 말씀했듯이 이거에 대한 디지털화가 시급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분명한 성장 잠재 요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안별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해양 자원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관광시장과 해양 레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안별로 고유한 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상품을 아직은 다양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계절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만 수요자들이 발생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맞는 디지털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잠재 요소를 극대화하고 또 재앙 요인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언택트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해양 레저 산업을 둘러보면 다이나믹하고 어떤 모험을 즐기는 그런 상품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안가에서 조성되어 있는 단순한 편의시설만 이용해서 돌아가는 정적인 관광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고 비슷한 콘텐츠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후되고 있는 어촌마을에 대한 정지 여건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적인 해양 레저의 이미지를 조금 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바꾸기 위해서 저는 4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해양 명소를 조성하는 것과 두 번째는 권역별 상품 및 체험 상품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 관광 정보 구축 및 홍보, 마지막은 지자체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이러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정적인 관광 이미지가 아니라 도전하고 즐기는 해양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이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비전과 정량 목표를 보면 정부는 다 함께 즐기는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지역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량적인 목표로 2023년까지 해양 레저 관광객 1,000만 명 달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3,000개 이상, 마지막으로 성방문 관광객도 1,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인 관광지에서 동적인 관광지로,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정략적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의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해양 레저 도시를 조성하고요. 다양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서 누구나 사고 싶은 해양 레저 도시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해양 관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누구나가 찾기 쉬운 해양 레저 도시를 조성하는 것, 마지막 전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협력하는 해양 레저 도시를 조성하는 것, 이 4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해양 레저 산업이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비전과 정략적인 목표도 2023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전략을 오션 뉴딜 전략에 맞춰서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양 레저 산업의 오션 뉴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인프라, 휴먼 뉴딜 4가지의 전략을 수립해봤고요.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택트하고 스마트한 기기를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기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데이터나 혹은 해양 레저 자원들 혹은 해양 레저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품들, 그러한 것들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처럼 정보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상품을 구매하고 예약하는 시스템까지 만드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또한 이런 해양 데이터나 혹은 해양 레저 자원에 대한 데이터 등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든 개방형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광객에게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산업체들 혹은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어떤 창업이나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뉴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항 개발, 어촌 뉴딜 300, 그리고 K-오션 루트 개발, 이러한 개발들을 할 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안에 있는 산업체들이 통일된 비전으로 갖고 수행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프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13일에 원희룡 도지사님도 그린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지속 가능한 레저 산업의 생태계를 위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제시를 드리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인프라 뉴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거에 맞는 인력 양성, 전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촌마을에 대한 개선과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마을을 젊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먼 뉴딜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인프라, 휴먼 뉴딜을 위해서는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 내에 있는 산업체, 그리고 참여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션 뉴딜을 근간으로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오션 뉴딜 전략을 근간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별 특성화 육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국토는 3면이고 그 3면이 갖고 있는 매력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전략이나 혹은 다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마리나항 개발, 어촌 뉴딜, 어촌 체험마을 개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무인도서 관리 계획 등을 활용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맞는 상품과 특성화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별 특성화의 육성이 시급한 것은 해양 레저 산업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산업체를 활력에 부여하는 것도
이 디지털 지역 특성화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디지털 지역별 특성화가 시작이 될 때 반드시 지역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혹은 그 역할을 부여한다고 한다면, 지역별 특성화로 인해서 해양 관광 명소가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지역 산업체들이 활력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특성화에 연계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에 대한 여가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관광을 하려는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해양 레저 산업을 이용하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욕구가 표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단점들, 특정 계절에만 몰리는 단점들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얼마 전에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섬들을, 특히 무인도서들을 잘 개발을 해가서 그 안에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에 대응하는 좋은 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 정보에 대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 관광객들, 해양 레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똑똑하고 스마트해지고 편하게 정보들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유통 과정, 생태계를 과연 해양 레저 산업이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지자체별로 생산된 상품도 홍보를 하고 관광 자원들 뿐만 아니라 해양 데이터들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면 관광 레저 산업을 공급하는 산업체들, 또 이용하려는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의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디지털 뉴딜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양수산부에서 오션 뉴딜 관련된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 플랫폼 구축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해양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연안별로 매력 있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지자체별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쟁하는 환경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환경, 서로 협력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연계하는 상품도 만들고 패스도 만들고 또 교류도 하고 홍보도 공통적으로 하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충분히 해안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국내 해양 레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션 뉴딜 전략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해양 레저 산업이 활성화가 돼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이제 현황도 다양하게 들어봤고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라는 걸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건 우리 제주는 어떤 위치에 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이번 패널들 토론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이후에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아주시는 관광경영학회 류인평 회장께 마이크를 넘겨서 패널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관광경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인평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과 특히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주제 발표를 해주신 원광보건대학교 소재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 교수님께서 특히 해양
해양과 관련된 이 오션 뉴딜, 이 뉴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해양 관광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전체의 관광 중에 50%가 이 해양 관광이고 그 중에 10개 트렌드 중에 한 6개가 해양과 다 밀접되어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국내외로 이 해양 관광에 대한 이 정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려고 하는 오션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또 이것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스와트 분석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이 주제인 4개 키워드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아마 토론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지역 특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해양과 관련된 이 전문 이 상품을 개발을 하자. 그리고 해양 관광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또 통해서 지자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지자체와 업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적절한 이 유기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발표문을 토론분들에게 다 드렸고 이 토론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이 토론 운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이 저희가 5분이 계시는데요. 이 5분이 각 한 분마다 한 5분 정도 내외의 개별 토론을 해주시고요. 이 5분 토론에 이어서 종합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종합 토론은 이 개별 토론의 이런 그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혹시 발제자에게 질문이 있거나 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종합 토론 시 이와 관련된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국제해양 레저 박람회를 하는데 또 가장 또 중심적인 분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의 김태경 과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앞서 발제해 주신 소 교수님의 그 토론 내용에서 보면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 대한 그런 추세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 정책들을 총망라를 해서 새로운 개념인 오션 뉴딜로 재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오션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적 제안까지 해 주셔서 지금 해양 관광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해양 관광은 전체 관광 시장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여태까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소 좀 낮게 좀 평가가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 육지 쪽에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좀 모여 있었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그런 관광산업이 인식이 되면서 사실 해양 관광에 대한 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펴고 있지만 실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그러한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이후에 여러 지자체와 이제 이런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보트쇼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레저 위크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대중화의 여건들을 마련해 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5월에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해양 치유와 마리나 그리고 크루즈 수중 레저를 해양 관광 산업의 4대 핵심으로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해양 관광 산업 중에 특히 이러한 레저 산업은 국민 소득의 증가라든지 여가 시간의 증가와 함께 커다란 변화의 물결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관광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사실 저희 해양 관광 분야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이 사실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앞으로도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의 그 시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비대면입니다. 앞서 소 교수님 발표에서 언택트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해양 레저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이라는 것에 비대면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사실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비대면이라는 것은 또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규모의 해양 레저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한 번에 많은 고객들을 유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확실하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일명 차박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의 유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해수욕장이 여름에 이제 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한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을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이제 예상 외로 그 국민 여러분의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 그 한적한 해수욕장이라는 데 가면 사람들과의 접촉도 좀 줄일 수 있고 나만의 휴가를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호응을 주셨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좀 일반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레저 부분에서도 소규모로 그리고 다양한 주제로 레저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러한 독특한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산업 해양 레저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제에서도 계속 강조가 되어 왔는데요. 디지털화입니다. 교수님께서 제언하신 그 해양 관광 플랫폼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제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다 여행이라는 저희가 사이트를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해양 관광, 연안에 있는 관광지들을 소개를 하고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초기 단계의 쌍방향 정보 공유 차원에서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실제 다녀오신 이후에 그 사이트 내에 다시 자기의 후기는 물론 여러 가지 여행 정보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툴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현재는 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런 뉴질랜드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포괄적인 정보들을 담고 그리고 그러한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이제 이렇게 제1회 제주 레저 국제 레저 박람회를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저희 특히 해양 레저 산업 부분이 침체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시야에서는 이번을 기회로 활용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양 레저 부분은 아시겠지만 수중 다이빙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그 관광객의 해외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그것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사실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수중 레저의 어떤 스팟들이 새롭게 발굴이 되면서 이런 외국으로 나갔던 일변도의 그런 활동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가능하리라는 것들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실내 공간보다 이제 개방된 그런 공간에서 즐기는 레저 활동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고 수상에서의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가지
그 레저 활동 종목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우른다라고 하면 반드시 코로나 이번이 위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지자체와 그리고 민간과 함께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오션 뉴딜 전략을 새롭게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토론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교수님들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안이 앞서 말씀하신 지역별 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이나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중점적인 과제로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제가 사실 정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지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이것들을 차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러한 활동의 본거지들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이따 토론 시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러한 지역별 콘텐츠 차별화의 그 성공 요인을 어떻게 가져가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통합 플랫폼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바다여행이라는 초기 버전의 그런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좀 더 주의하고 더 모아야 될 정보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경 과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김태경 과장님은 이 현재 육지 중심의 그런 이 관광 정책이 이제는 해양 중심의 관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또 마찬가지로 이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심인 정책이 또 이제 해수부 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 중심이 좀 실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의견이셨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해양 관광에 대한 이 해수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주제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의 이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비대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대면은 특히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비대면의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회가 이거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업혁명이 인류의 그런 이 산업 경제 구조를 바꿨다고 하면은 코로나가 이 인간의 관광 구조를 바꾼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관광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해서 이 비대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광이 추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거와 맞는 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별 컨텐츠, 이 지역별 특화 컨텐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지 과연 이것을 좀 성공에 좀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향후에 이거에 대해서 토론자분 또는 발제를 해주신 소재민 교수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원대학교의 신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상준입니다. 오늘 그 제1회 제주국제해양박람회가 시작이 됐는데 뭐 관광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척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이런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국,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분야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관광산업 분야가 제일 지금 1차적인 타격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이 관광산업 분야가 빨리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해양국제박람회에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 이런 분야에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첫 번째 시작을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앞에 그 발제하신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아무쪼록 그 이러한 시작이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제주 그 박람회를 준비한 자치도라든지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해양 박람회, 해양 스포츠, 해양 관광 쪽에서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시작한다고 뭐 거창하게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작 단계, 시작을 해놓고 발을 디뎌놨다는 데 큰 의미를 두는데 문제는 시작을 할 때 이 체계적인 단계로 가줘야 하는데 다른 이거보다 앞서 있는 해양 문화 쪽에 앞서 있는 다른 선진 외국들을 먼저 보고 그 단계의 몸집을 먼저 따라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첫 번째입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 해양 박람, 해양 관광이 뭐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은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는 특수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성이라든지 사회성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어져 가지고 해양 문화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앞선 다른 선진 해양 문화를 먼저 받아들이려는 쪽으로만 밀고 나가게 된다면은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이나 사회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많이 염려가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체험해보지 않은 분야 쪽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양 쪽에는 좀 인위적인 그 지원,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과 지역성, 향토성 이런 것들과의 그 갈등 문제가 좀 야기되지 않도록 시작 단계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합니다. 첫 발부터 좀 조심스럽게 내디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앞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발제자의 뭐 해양 레저 스포츠 다이나믹한 분야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는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면서 제가 가졌던 것은 상당한 안타까움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다니면서 나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이 해보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보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너무 이런 분야가 그냥 완전히 뭐 열려있지가 않았었어요. 너무 닫혀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좀 다른 특수성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동남아 지역들과 비교해보면은, 그냥 사계절을 언제든지 뭐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좀 계절적인 영향이 좀 큽니다. 계절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비용 부담이 자칫 많아질 수가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수요가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해놓고 뭐 수요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면, 왜냐하면 연간 사용하는 것이 사계절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지역성을 앞에 토론하신 과장님께서도 지역적 특성 문제를 고려를 했는데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주도는 물론 좀 그런 특성들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는 있다고 보는데 서해안이나 남해안이나 동해안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지형의 특성을 보면은 특히나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를 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레저 분야도 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 관광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세우고 할 때 보면은 권역별 특성을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을 주어집니다. 해상권이라든지 산악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듯이 동해, 서해 또는 남해 그 중에서 지역을 나눠 가지고 그 지형 특성에 맞춰 가지고 좀 권역별 개발 계획을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시작하기 전에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 역사성, 사유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해양 레저 쪽에 스포츠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이나믹한 쪽으로만 갈 게 아니고 그런 쪽이 아니고 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해양 레저 생활상들이 관광객들한테 레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는 쪽을 저는 한번 주장을 해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 다이나믹한 거 다 좋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먼저 시작을 좀 가볍게 지역 주민들의 역사, 생활, 문화 이게 젖어들어 있는 것들을 지금 일부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해양 문화로 차츰차츰 젖어들게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나믹한 스포츠를 다 즐길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거든요. 형은 취향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시작하는 해양 문화로 가는 쪽으로 가야만이 나중에라도 지역과 그 투자하는 것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너무 급하지 않게 너무 거창한 거 바라지 않고 좀 걸음마를 첫 단계부터 좀 천천히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후 이야기는 또 종합 토론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장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있는 해양 문화가 이 관광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따라서 선진 해양 문화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천천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 시간이 한 개별적으로는 한 5분 정도로 저희가 토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우리 교수님들도 토론 시간을 한 5분 내외 정도로만 토론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동서대학교의 이철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서대학교의 이철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주국제해양 레저 박람회라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선 연사 발표자께서 전체적으로 국내 그 해양 레저 산업 전반에 대해서 거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요구되는 언택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잘 다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소견으로서 각 그 컨텐츠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탬이 돼 보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별 특성화 육성 전략인데요. 그 결국에는 지금 뭐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 레저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해양 레저를 비롯해서 많은 관광 산업들이 이전까지에는 되게 경쟁의 패러다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지역에서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다른 지역에서 모방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는 뭐 특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런 통합 체계에서 지역별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좀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실천적인 차원에서 최근에는 그 일본이나 국내 사례에서 좀 도시재생 차원에서 관광을 주제로 한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뤄지는 커뮤니티 호텔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약간 지역 단위에서 발전시키면 뭐 커뮤니티 타운 정도의 어떤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근에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많은 해수욕장들, 해양 자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선 그 김태형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숨어있는 좋은 관광지들을 이렇게 관광객들이 인식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숙박을 하나 예약하려고 해도 뭐 정보를 찾기도 힘들고 당연히 뭐 예약 시스템은 이런 것들은 없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통합적인 아니 뭐 기본적인 플랫폼을 각 그 지역 단위에 제공을 하고 이런 그 스스로 참여해서 자생적인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스템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되면 요새 얘기하는 뭐 뉴트로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레트로와 좀 결합되는 좀 발전적인 그 지역만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양관광 상품 개발 관련인데요. 기존의 어떤 정책들이 사실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다양한 노력을 해 오시고 계시는데 기존까지의 어떤 정책들이 너무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봅니다. 뭔가를 자꾸 만들어 주고 구축해 주고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돌아보게 돼서요. 앞으로의 어떤 정책들은 좀 기반을 만들어 판을 좀 깔아준다랄까요. 그래서 판을 좀 마련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막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관광지들을 육성한다,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을 조금 투 트랙으로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우리 허브 앤 스포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양한 특성화를 통해서 이 허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컨텐츠를 조금 나눠서 분리해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양관광 정보 플랫폼입니다. 되게 좋은 제안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호텔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해양 레저의 이용자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광객들, 뭐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관광객들도 있지만 해양 레저라는 특성상 마니아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재방문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용을 하심에 있어서 좀 어떤 그런 효율성이라든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 단위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플랫폼의 한 방향으로 이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그 사견을 좀 많이 태우고 싶은 부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관광의 정책이 너무 약간 수도권에서 각 지방들이 지자체들이 수도권에서나 아니면 주요 도시에서 방문해주는 고객들, 관광객들 해외에서 우리나라, 우리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너무 집중을 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 내에서 혹은 그 인접지역 내에서 원활한 아니면 활성화되는 관광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인 입소문이 되고, 근데 최근엔 또 온라인이라든가 SNS 이런 전문판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파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타 지역의 관광객들도 오시게 될 거고 외국인들도 잘 찾아주시는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체계에 대한 고민, 이 광역 관광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인접 지역 간의 서로 간의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조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그 앞선 토론에서 왜 해양 레저가 육상 레저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발전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저는 사실은 안전의 문제 그 문제 중에 안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해상 레저 활동을 하는 그런 그 분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뭐 바다에서 다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프라나 이런 부분의 지원에 있어서 뭐 키즈 전용 비치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뭔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해양 레저를 이루어주면 조금 더 많이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크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태경 과장님께서 정말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정말 어려운 주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지역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레저가 해양 레저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교육 콘텐츠에 조금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볼 때 저는 사실은 유치원부터 대학생들까지 학생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창 뛰어놀고 뭔가 많이 경험해야 되는 나이에 밖에도 못 가게 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그만한 어떠한 그 기회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상품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획일화되고 뭐 과거의 어떤 뭐 역사만을 이렇게 뭐 주제로 하고 무조건 뭐 배우는 어떤 콘텐츠가 아니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 사실은 요새 그렇죠, 지능은 좋아지는데 감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감성을 좀 키워줄 수 있는 데에 저희 관광이 좀 큰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지역 특성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보와 관련된 통합,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는 인위적인 관광 상품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이러한 해양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관광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매니아층을 또 겨냥한 이러한 관광정보 플랫폼도 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수도권, 그리고 이 유명 관광지가 아닌 이런 지역으로 연결되는 지역의 광역 네트워크, 지자체 네트워크에 대한 이 구축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좀 이따 종합 토론에도 저희가 한번 그 제안 사항을 드리는데, 해양 레저가 왜 그동안 이렇게 좀 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을까에 대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따 종합 토론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해양 레저의 발전과 안전함을 저희가 같이 추구하면서 어떻게 관광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 토론의 주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와 관련된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최우성 교수님 발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기대학교의 최우성 교수입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발제해 주신 소재민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가고 싶은 관광지, 사고 싶은 관광지, 찾기 쉬운 관광지, 협력하는 관광지 등 이 오션 뉴딜 전략을 중심으로 사례를 잘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전략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의 욕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의 욕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저는 이걸 트렌드에서 답을 찾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기간과 그다음에 동조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다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유행이라는 것은 1년 미만에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유행이고, 이 트렌드라는 것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어떤 소비자의 욕구라든가 어떤 트렌드 자체를 따라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소재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지만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한 6가지 방안을 제시를 할까 합니다. 먼저 2019년, 2020년 트렌드 중에 뭐 데이터 인텔리전스라든가 아니면 초개인화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을 극세분화 시켜가지고 맞춤형 또는 사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고객 단위를 0.1까지 세분화 시켜놓고 고객이 미리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물건이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말은 미리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 관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화 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차별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화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 상대가 있고 경쟁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특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이 선택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그 말은 한국의 해양 관광 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러한 차별화라든가 전문화보다는 이렇게 특화된 뭔가를 찾아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AR, VR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융합 현실이라는 건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AR과 VR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극복을 해서 위치든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가상현실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 말은 지금처럼 이제 비대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체험형 관광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해양 관광도 마찬가지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절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말 그대로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어떤 체험형 관광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이철진 교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소비자들은요 정보를 탐색을 하고 이 탐색된 정보 내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편리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내가 선택할 시간을 필요하지 않고 바로 선택된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건, 또는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한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그 말은 아까 여러분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플랫폼 자체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받고, 즉 편리 위험에 기반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만의 어떤 선택과 집중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소유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공유에 기반한 협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소유가 아닌 공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이죠. 하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또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소유의 개념으로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해양 발전국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는 소유가 아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국이라든가 다른 지역들과 이렇게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협력하는 그러한 네트워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이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요. 이 트렌드 중에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뭐 개성 있는 관광이라든가 뭐 체험 관광이라든가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중심을 둔 관광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그다음에 반려동물, 그다음에 공정,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관광을 한다는 차별성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든 상품을 만들든 말 그대로 국내 국외에 구분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상품과 그다음에 각 그 국가들만의 원하는 상품들을 구분시켜서 상품을 개발화시키고 또는 이와 관련된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요, 이 트렌드 중에서도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는 지속 기간이 보통 최소 10년에서 20년간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기간 뭐 트렌드는 마이크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안에 사라지기도 하는 트렌드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지속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찾아내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에 따른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해양 관광 선진국으로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우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최 교수님은 이 트렌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뭐 소비자에 대한 그런 개인화 또는 이 극세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특화 생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을 하고, 또 디지털, 특히 MR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는 이 프리미엄이 아닌 편리미엄, 즉 편리하게 이 관광객들이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뭐 지속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 메가 트렌드를 개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 말씀이셨습니다. 향후 또 저희가 종합 토론 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최재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대학교 최재우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 투자와 병행된 해양 관광의 순목적 프로그램의 결합과 관광객의 체류 일수 그리고 이용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이 반드시 해양 레저 산업의 사업적 방향성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마리나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중국의 마리나 개발로 이미 중국 관광객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되어서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션 뉴딜 전략 중에 그린 뉴딜 전략의 경우 사계절 해양 치유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활용과 인프라 뉴딜 전략인 거점별 콘텐츠 개발에 해양 한류 콘텐츠를 융합한 한국형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이러한 부분들을 첫 번째 제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독일의 경우에 해양 치유 산업 시장은 연간 45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에 해양에서 나오는 건강 관련 소재를 활용한 해양 치료법인 일명 탈라소 테라피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건강요법 관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갯벌, 해조류, 모래, 염수하수, 파도소리, 해수, 피트 등을 이용한 웰빙 워킹, 관절염이라든지 이명, 아토피, 요통, 재활운동, 골반통 등 치료에 실용화 가능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해양 치유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웰리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병행되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발제자가 제시한 휴먼 뉴딜 전략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해양자원의 자연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동시에 해양관광 자원 개발 및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과 밀착된 사계절형 그리고 회유성 높은 세계적인 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을 창출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그 고부가 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및 해양관광 콘텐츠의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의 이용 패턴 변화, 그리고 최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트렌드, 브랜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발맞춰서 여름형에서 벗어난 다계절형, 즉 사계절형 해양 연관형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원론적인 생각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 준비해 봤고요. 무엇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방문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였는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토론자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해저 레저 산업의 잠재력은 무한대이고요. 그리고 이번 오션 뉴딜 전략을 통해서 해양 레저 산업을 장기적이고 종합 차원에서 사업 발전에 필요한 구체화된 세부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되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양 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간단한 두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제시하자면 이러한 해양과 관련된 치유 산업, 그래서 해양 레저 그리고 의료 관광이 결합된 융복합화된 이러한 육성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 교수님은 뭐 특별하게 이 해양을 한류와 같이 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해양과 관련된 치유 산업, 즉 치유와 관련된 의료 관광까지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분의 발제자와 그리고 5분의 토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크게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특화시키자. 즉 해양과 관련된 이 모든 관광은 지역 특화에 맞춰져야 된다. 이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양 관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화 상품이 필요하다. 즉 사계절 상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에 대한 또 가장 중심적인 건데요. 바로 이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 디지털과 관련된 관광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여러 토론을 하셨는데요. 아까 그 김태경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지역 컨텐츠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와 관련된 이 의견을 먼저 이 발제를 해주신 소재민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태경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지역별 특성화를 살리는 상품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그 지역의 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지역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역 그 사람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에 있는 산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 네트워크는 이 해양 레저 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품 그 지역별 특성화에도 역할을 하고 또 그 기반을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낸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산업체들이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산업체가 돌아가면 그 산업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권한을 주고 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산업체들이 들어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역적인 특화도 가능하고 또 그거에 맞는 지역별 상품도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될까라는 고민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정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인도서 관리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무인도에 관련된 정보들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다 담아 놓으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양한 해양 레저 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담는 것과 또 지역별 상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상품들을 또 플랫폼에 탑재하게 된다고 하면 그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상품 구매와 예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그 테마 여행 10선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유의 매력을 살려서 내륙 상품을 만든 게 테마 여행 10선인데요. 해양 레저 산업도 동일하게 넘버링을 붙여서 지금 7대 권역별 해양 명소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7대 테마 여행 해양 레저 상품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겹쳐져 있는 상품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별 매력 있는 차별적인 상품이 구체화되면서 그걸 통해서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를 드리고 또 아까 안전에 대한 거에 대해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해양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전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정책, 또 안전을 위한 기술, 또 안전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친수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개인 스스로가 그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수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할 수도 있고요. 또 안전에 대한 능력도 개인에게 구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이따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한번 김태경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별 컨텐츠와 통합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이 산업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이것을 테마화시키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님들 이와 관련된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철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사실은 먼저 그 토론의 과정에서 후반부에 이제 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거 말고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뭐 해양 레저뿐만이 아니죠. 관광 정책들이 대부분 약간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자체로 약간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폼을 만들어 놓고 이 폼에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약간 일종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하는 고민이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발상을 좀 전환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1년에 뭐 예를 들면 가능한 예산이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각 지자체들이 할 거면 참여해라라는 이런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각 지자체들이 관광지로서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 지역의 특성화 결국에 뭐냐면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각 지자체의 자율적인 특히나 뭐 관광지 차원의 자율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좀 구축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토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5분 내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까 그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먼저 우리 종합토론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해주신 김태경 과장님의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지역 콘텐츠, 특화된 콘텐츠의 발굴이라든지 그리고 통합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교수님들의 좀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그 사업체가 지역 내의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전보다는 많이 중앙에서 하는 것들을 지방으로 많이 이제 권한 이양을 하고 지방에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을 꾸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장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해수욕장 내에서의 사고라든지 그리고 수중 레저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고의 그 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의 친수 문화나 그러한 안전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좀 접하면서 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을 좀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안전관리 인력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전을 해경에서 순찰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사실 연안 자체가 워낙에 넓은 공간이고 바다도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사실 그간 업무를 해오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친수적인 그런 문화를 위해서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생존 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교육과 그러한 활동들을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중앙정부에서도 이 생존 체험과 관련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상품을 또 개발하고 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토론이 저희가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한두 분 정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 신상정 교수님. 저는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쪽 분야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너무 막 갑작스럽게 그냥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지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장님께서 제안했던 그 지역적인 차별화를 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 일부 앞에 말씀하신 분 중에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에 넘겨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 자율권을 주게 되면은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해양 문화가 이게 종합 선물센터 같은 그런 형식이 되어져 갖고 각 지역의 지형도 틀리고 그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이 다 틀린데 너도나도 그냥 다 똑같은 형태의 해양 문화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의견을 듣되 그 지역의 지자체의 그 역사성이나 특수성이나 타당성을 고려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탑다운 형식으로 지방마다 지역마다의 그 해양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 권역을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혼선이 좀 오지 않게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아무쪼록 뭘 하든지 간에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꼭 있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뭔가 상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좀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급하게 좀 안 나갔으면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근차근히 너무 출발부터 성급하지 않게 해양 관광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분의 발제자와 5분의 토론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의 오션 뉴딜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우리가 그런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참가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류인평 회장님 그리고 발제해 주신 소재민 교수님, 다른 패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 이제 출발선상은 이제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1일차 오전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 2차 세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도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